사실은 왜냐면은 그 본인과 그 피고인 윤석열은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권력을 창출한 당사자는 대통령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불안하긴 할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많이 지켜줬지만 이제부터 그 장막이 하나 거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탄핵 심판정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본인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도를 보십시오. 이미 5월 10일 날 김영선의 공천이 있었는데 2주 전부터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형수님이라고 이제 외부에 지칭하는 그분에게 계속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범행 가능성 같은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후폭풍이 굉장히 두렵기는 할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국회 취재를 좀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31일 날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정치권 내부에서 좀 시일이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31일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취재했더니 최상목 대행이 이번 주 금요일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다시 쌍특검 전국이다 우리는. 그래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엮어서 또 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예, 그 입법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어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되면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거고 다음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상황적으로 내란 특검 사실은 수사는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자기한테 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비상계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나의 그것을 벗어날 것인가. 나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버린 카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카드를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이런 맹세를 갖고 받아가지고 결국 관철시켰기 때문에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이 김건희가 없었으면 김영선 본청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떠밀려가지고 그 사모님의 부탁을 받고 한 경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피의자성이라는 것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에 가기 전에 창원지검이 탄핵심판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 전격적인 수사와 입건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제일 걱정은 이걸 몰아갖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다 안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말로 속된 말로 쇼부 쳐갖고 이 김건희 여사의 것은 안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공략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가장 심히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 어차피 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부분은 유죄가 나올 건 없으면 굳이 부인 거를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형태에서 조용히 덮는 형태의 정치적인 것을 김건희 여사는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정치가 가기를. 네, 정치가 가기를. 그래서 그것을 지금 궁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부분은 그것이 김건희 여사한테 베스트죠. 근데 실제로 그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취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구속이 됐고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후는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국회는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집회에 계속 나가고 이런 거는 시민사회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가 부부를 다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냐. 남편이 감옥 갔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라는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민주당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동시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핵심 피의자가 김건희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주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실은 그
피고인 윤석열의 운명의 상당수는 김건희 여사가 추동한 측면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여러 가지 동기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보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탄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법 방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느껴질 정도에서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부분이 결국은 김건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들을 상당 부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이 어떻게 결과값을 얻습니까? 결국 동기를 제공한 사람, 네.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쳐갔던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풀이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들이 또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중도층 여론이라는 것도 네.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근인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라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 맞습니다. 네. 내란으로 오기 전까지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중도의 문제도 아니고 네. 보수 지지층의 상당수도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네.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하지 않고 가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